오늘 미디어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용경 한신대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OBS는요, 경인 지역 지상파 TV 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위성, IPTV 등을 통해서 서울 지역의 재송신 형태로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부터 방송이 중단이 됐습니다. 아마 갑자기 보던 채널이 안 나와서 당황한 시청자 여러분도 많으실 텐데요. 왜 송출이 중단된 건지 최진봉 교수님. 예, 일단 이게 3년마다 재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블 방송사나 IPTV 방송사들이 OBS 방송을 역의 재전송, 그러니까 경기 지역이 아닌 서울 지역으로 재전송할 때는 계약을 맺어서 전송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약이 끝난 겁니다. 18일로. 그러면 원래 예전에는 14년 동안 계속 3년 끝나기 전에 다시 재계약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18일 날 재계약을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방송사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주체가 방송법 제73조 사항에 보면요. 이렇게 역의 재전송 신청하는 주체가 종합유성 방송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OBS에서는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케이블 채널이나 IPTV 사업자들이 우리가 이 방송사를 역의 재전송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면 과기부 장관이 이걸 승인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신청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케이블 방송사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과기부 장관이 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자연스럽게 방송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역의 재전송이라고 하는 것이 OBS가 자체 편성 100% 아닙니까? 물론 이제 제작은 좀 비율이 낮더라도 편성을 100% 하는 언론 지역 방송은 OBS밖에 없어요. 전국의 지역 방송 중에 유일하게 자체 편성 100%를 하는 데는 OBS밖에 없는데 또 OBS가 권역 자체가 경인 지역이지만 수도권을 전체를 커버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경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서울로 출퇴근한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서울 권역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OBS를 승인해 줄 때 역의 재전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갑자기 지금 이걸 중단하는 바람에 결국은 지금 OBS를 그전에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시청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경인 지역 지상파의 서울 지역 성출은 방송 산업 측면이었다는 말씀이시고요. 이게 OBS 결정으로 방송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케이블 방송사의 결정으로 지금 방송이 중단된 상태라는 점 설명을 해주셨는데 케이블 방송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까? 사실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이 공식적으로 무엇이 딱 이유였다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청자들은 굉장히 물론 공지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이해나 오히려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분명하게 이유도 밝히지 않고 기존에 해오던 이런 재허가나 혹은 역의 재송신을 하던 문제들은 합리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최진봉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실제 모든 지역의 민방들은 정부로부터 이런 독점적인 어떤 그 권역을 부여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SBS 네트워크로 가입함으로써 사업을 영위해왔습니다. 즉 SBS가 권역 방송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서울 지역을 경인방송, OBS 경인방송의 지역들은 경기도와 인천을 제외한 서울 부분은 SBS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컨텐츠가 전송이 되도록 했던 것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동안의 방통위가 이렇게 OBS같이 최소 경영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해왔던 정책에 있어서 사업자들의 어떤 이해관계들이 충분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진 않았지만 충분히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 이 방송의 현장에 있지 않았을까. 즉 불공정한 어떤 현장을 저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OBS가 SBS 네트워크를 사용하면서 방송 권역을 할 때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SBS 같은 경우가 오히려 경인 지역에 특히 이 OBS 네트워크처럼 방송을 할 때는 딱히 승인을 받지 않아도 방송 송출을 할 수 있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제 불공정한 상황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아까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유선 방송 사업자, 즉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을 말씀하신 건데요. 최근에 이런 그 유선 방송 사업자들의 채널에 대한 권역에 대한 권한들이라고 하겠죠. 네. 채널을 어디에 배치할 수 있고 또
이 시청자들이 어느 채널을 선호하고 어느 시간대에 그리고 그런 그 채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사실 사업자들에 대한 채널 번호는 고유 자산이자 그들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권한을 굉장히 좀 10분 활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케이블 사업자들의 주장은 채널 편성권은 우리에게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번 갈등이 OBS와 케이블 방송사만의 갈등이 아니라 또 소비자인 시청자 입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이블 방송사들은 이제 충분히 시청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나. 3번에 OBS가 안 나간다는 걸 이제.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충분히 고지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방송사마다 오늘 여러 방송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고지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방송이 안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청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왜 그전에 계속 OBS를 보다가 갑자기 OBS가 안 나온다. 이게 무슨 일이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저는 시청자의 권리와 주권 문제와 연계돼 있다고 생각해요. 방송이라고 하는 그 사업이 사업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공적 기업입니다. 방송은 공익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시청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방송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를 제공하고 또 시청자들이 필요한 부분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방송의 역할일 텐데 그걸 단순히 일반 제조업이나 다른 회사들처럼 내가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시청자들은 방송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권리를 본인들이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계약을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청자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그건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다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 개인적으로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OBS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OBS에서는 가능한 한 재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여러 번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얘기 나누겠습니다. 채널 번호 때문에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그 갈등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고요. 저는 그 갈등이 풀리기 전까지는 계속 방송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갈등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야 시청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 지났다고 딱 끊어버리고 그럼 그 모든 피해는 시청자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건 방송사와 예를 들면 컨텐츠를 만드는 OBS라는 방송사와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SO 방송사들, 케이블이나 IPTV처럼 이런 방송사들 간의 갈등이 결국 시청자들의 피해를 유발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거는 소비자 주권 또는 시청자의 주권이 완전히 침해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 자체에서는 상당히 이거는 유감스럽고 시청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케이블 방송사들이 이렇게 실력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대화 협상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었다. 이런 부분 얘기하시는 건데 사실은 OBS로 항의 전화하시는 분들, 시청자분들의 얘기를 자초지종을 좀 듣다 보면 한결같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상황이 그 정도면 법으로 케이블 방송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네. 법적으로는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나요? 현 방송법 제78조 4조에는 말씀하신 대로 역의 재송신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서만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그 주체가 어떤 그 권력을 혹은 그 지위를 다른 방법으로 혹은 다른 이 원래 취지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민영 방송에 대한 활성화나 경영에 대한 최소한의 기반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충분히 지키지 않고 오히려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가 됐을 때는 어떻게 방지할지에 대한 법은 없는 거죠, 사실상은. 하기 때문에 이 법안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좀 쟁점이 될 것 같고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송출 중단 사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사실은 콘텐츠 사용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케이블 방송사가 OBS 콘텐츠를 사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OBS에게 이제 지불하는 거기까지 오게 되는 건데 사실은 케이블 방송사들은 작년 말쯤에 이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좀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교수님? 아마 그렇게 느껴져요. 이게 이제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지금 시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즉 콘텐츠를 사용했던 케이블 방송사들이 갑자기 이렇게 재계약을 하지 않고 시간을 넘어가서 결국 시청자들이 불편을 초래하는 채널 중단이 일어났던 일들이 최근에 일어난 일과 연결을 해보면 결국 재송신료와 연관돼 있지 않나 하는 강한 의혹이 든다는 거죠. 물론 케이블 방송사는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지금. 그러나 다른 이유가 있을 게 별로 없어서 지금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연관해 본다면 결국 재송신료 관련된 게 아닌가. 이 재송신료 문제도 저는 이게 케이블 방송사나 IPTV 방송사들이 이 부분은 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2019년까지만 해도요. 재송신료를 OBS가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계속 공급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공급에 대한 대가는 하나도 못 받고 계속 무료로 공급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케이블 방송사나 IPTV 방송사 입장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방송을 해서 본인들의 이익은 얻은 거잖아요. 뭐 이렇게 100번 양보해서 OBS의 뭐 시청률이 낮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물건을 가져다가 이용을 했고 활용을 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건 분명하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OBS 이외에 다른 방송사들에는 재송신료를 계속 지불을 했었어요. 그게 불공정하다고 해서 이 OBS에서 자체로 노력을 해서 협상도 하고 해서 2020년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제 2년째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그 마무리 되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전에 안 주던 재송신료 주게 되니까 혹시나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 요소가 작용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론 케이블 업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지금 얘기하는 말대로 뭐 자기들은 그렇다 않다고 하더라도 묘하게 시점이 비슷한 걸 보면 이런 문제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의혹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송신료는 당연히 저는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역 언론이 갖고 있는 특성을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이게 지역 언론을 살리겠다고 정부 차원에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경인 지역의 유일한 지역 민방이잖아요. 그럼 이 지역 민방이 송출이 안 되고 방송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누가 피해를 당하겠습니까? 지역민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정부나 이런 과기부나 이런 관련 단체들이 관련 부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은 저희 사례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국내에서도 그렇고요. 해외에서도 이렇게 케이블 방송사, 지상파 간에 이런 분쟁들이 좀 있었죠. 네, 딱히 우리하고 굉장히 딱 똑같은 상황이 있었던 건 아닌데요.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있긴 했습니다. 영국에서 오히려 이제 유료 방송사 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조금 매체 상황이 좀 우리하고 다르다 보니까 맥락을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시 2007년도에 영국의 최대 케이블 사업자인 버진 미디어와 그 다음에 최대 사업자인 위성 방송 사업자 비스카이비라고 하는 두 양대 유료 방송 사업자들끼리도 컨텐츠 제휴를 했고요. 그런 컨텐츠들은 지상파 방송에서도 충분히 제휴를 했었죠. 근데 말씀해 주신 컨텐츠 재송신료 부분에 있어서 거대 사업자가 어느 날 갑자기 컨텐츠 수신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올렸고 거기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때문에 작은 근소의 방송사는 결국은 우리는 이번에 이렇게 채널을 옮기게 되거나 아니면 방송 부분에 있어서 시청자분들이 불편함을 겪었는데 당시에 영국에서는 아예 이 버진 미디어 케이블 방송을 보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볼 수 없는 최초의 방송사상 최초의 블랙 방송 사태라고 부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블랙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컨텐츠에 대한 수신료가 충분히 사업자 간의 협상을 혹은 타협을 보지 못하면 방송에 있어서 블랙아웃 사태가 되는 경우는 시청자들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말씀해 주신 대로 시청자의 시청 주권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고 그 당시에는 영국의 규제기구인 오프콤이 나서서 중재를 하고 며칠 후에 이제 다시 방송이 재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언제라도 거대 사업자가 자본을 빌미로 이런 많은 제도적인 허점이나 그물망을 통해서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서울 지역의 대부분 지역의 OBS 채널은 지금 현재 블랙아웃 상태로 방송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감독기관인 과기정통부도 있고요. 방송통신위원회도 있습니다. OBS의 서울 역의 재송신, 서울에 잘 안 나간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텐데요. 정부 부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입장은 사기업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도 그래요. 제가 언론학자이기도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 태도인가. 아무리 사기업 간의 어떤 분쟁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아까 제가 말했던 공적 기구예요. 방송이라고 하는 매체가 갖고 있는 사회적 특성을 생각한다면 과연 이렇게 수수방관할 수 있을까요? 과기정통부가 대체 관리 감독하는 기구잖아요. 방통위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장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들이 방송이 안 나가 지금 블랙아웃 돼 있고 시청자들이 OBS를 시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갑자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알아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과연 이게 바람직한 태도일까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왜 과기정통부가 케이블을 관리 감독합니까? 놔두세요. 그럼 관리 감독도 하지 말고. 아니
본인들이 시청자들의 피해나 국민들의 피해가 일어나게 되면 그 피해를 어떻게든지 최소화할 거냐 하는 부분에 노력을 하고 중재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8일 날까지 잘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해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방통위에 OBS가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네. 대해서 제대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나몰라라하고 이렇게 수수방관하는 것은 국민과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전가시키는 일입니다. 정부 기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시청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 기업도 그래요. 우리 일반 기업 같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가 왜 존재합니까? 그럼 놔두면 되지. 불공정한 거래라든지 잘못된 관행들을 없애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과기정통부가 있는 이유도 이런 케이블 TV 방송사들과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사들의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잘 수습해서 시청자들의 피해까지 가지 않도록 막는 일, 이게 과기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수수방관하고 사업자끼리 알아서 하라고.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고 본인들의 업무를 방관하는 일이다.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진봉 교수님께 다시 한번 또 추가 질문을 좀 던져보면 사실은 꼭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사까지는 아니지만 뭐 PP라고 하죠. 그런 PP와 그 케이블 방송사 간의 그런 재송신용 문제 아니면 지상파와 또 이런 케이블 방송 간의 재송신용 문제 나올 때마다 과기부가 직접 분쟁 조정에 뛰어들었던 사례도 좀 있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뭐 시청률이 높거나 지상파 중에 이제 예를 들면 뭐 MBC, KBS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관심을 받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개입을 해요. 왜냐하면 불만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OBS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시청률이 낮으니까 그 정도 불만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지역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정부가 나서가지고 활성화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역 언론 활성화 법안까지 만들었어요.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지역 언론 말살되는 거 막겠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게 정책도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실제 지역 언론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개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시청자들의 불편이 조금밖에 안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 전부 다 지역 언론 살리겠다고 지난번 토론에서 다 얘기했어요. 네. 지역 언론 활성화하겠다고. 그때 질문도 나왔잖아요. 기자협회 토론회 할 때 그때 지역 언론에 있는 분이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지역 언론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고. 다 이구동성으로 다 똑같은 얘기했어요. 지역 언론 활성화하겠다고. 이게 지금 지역 언론 활성화하는 방안입니까? 시청률이 낮은 언론사면 지역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접근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과기부가 정부 정책을 제대로 잘 실현하고 지역의 언론들이 활성화돼서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민들의 어떤 그 세밀한 부분의 정보들도 제공하고 또 지역민들의 불편을 잘 설명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역할하고 토호 세력들에 대한 비판과 견제 역할하고 그거 하라고 지역 언론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역 언론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지역 언론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기부의 이런 행동은 용납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관련 시민단체들도 논평을 좀 냈는데요. 녹색 소비자연대도 그렇고 그리고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도 그렇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케이블 방송사들은 지금 다시 송출을 재개하라. 그리고 주무부처, 정부의 주무부처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분쟁에 조정해라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네. 사실 이렇게 긴박하게 일어났던 사건들은 이번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작년 한 봄부터 해서 쭉 많은 조정과 분쟁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연대나 혹은 소비자 관련한 많은 언론 시민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블랙아웃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방송 송출의 재개 부분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정치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지역 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또 지원 기금도 있고요. 하지만 지역 민방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어떤 이익을 통해서 그리고 경제적인 논리만을 통하고 본인들이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위에 대해서만 첨삭할 뿐 정말 지역민에 대해서 그리고 시청자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혹은 거기에 안에서의 갈등을 충분히 해결할 의지가 어떤 하나의 비즈니스로만 보지 방송을 하나의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 관점들이 이번 사태 그리고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갈등을 불미스럽게 이번 일까지 끌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방송을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종합편성 채널 같은 경우에는 개국 초기에 수많은 특혜들이 좀 있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중간 광고도 그때는 좀 허용했던 측면도 있고 의무 전송까지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역 방송에 대해서는 왜 이런가 이런 답답함은 조금 있는데요. 제2의 제3의 OBS 사태 막기 위해서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교수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일단 저는 과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OBS 사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갈등 때문에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시청자의 피해로 곧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청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기관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방송 사업자들의 입장이 아니라 정말 시청자들이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는 걸 막겠다 하는 것이 과기부나 아니면 방통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점에서 접근해서 문제를 봐야 되는 것이지 사업자 문제니까 사업자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떠넘기는 것은 그럼 정부기관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어떤 중재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일 터지면 그때 급하게 나서가지고 뭐 개입을 하든지 아니면 중재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수수방관하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예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컨대 계약 기간이 끝나기 몇 개월 전에 반드시 중재위에 와서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고 과기부나 방통위가 함께 참여해서 거기에서 중재안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모든 방송사들이 이런 이제 플랫폼 방송을 만드는 프로그램 만드는 PP와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전송한 SO라고 하는 방송사들 간에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이 끝나기 몇 개월 전부터 분쟁조정위원회든 아니면 협상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시켜서 거기에 함께 방송사들도 들어오고 과기부, 방통위 들어와서 시청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방송이 원활하게 나갈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협상의 과정 없이 너희 둘이 알아서 해 하고 탁 던져놓으면 서로의 입장이 충돌하면 협상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반드시 이거는 이 과기부나 관리감독의 책임 있는 과기부나 방통위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지금 서로 입장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과기부의 입장이 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필요하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시청자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책임지는 것은 정부 기관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걸 방관하는 것이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님 일 터지기 전에 미리 대비하자 이런 말씀인데 지금 일이 터졌으니까 지금이라도 잘 대비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2의 제3의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안들 필요할까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이런 갈등은 어디에든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은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하고 또 협의하고 드러내야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번 분쟁에 있어서는 시청자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만큼 말씀해 주셨듯이 정부에서 과기부나 방통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현행에 가지고 있던 법과 제도 부분에 있어서도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기적인 논의를 해야 앞으로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사건이 굉장히 조속히 처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관련된 OBS의 서울 방송 송출 중단에 대한 얘기 최진봉 교수 그리고 최윤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